조선 궁중비사. 공신들이 쟁탈전을 벌인 기생 가히야를 후궁으로 들인 태종. 세종 시절 대사원 조계상 등이 황상과 이순몽을 탄핵하는 상소의 내용을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0월 20일 무술 4번째 기사, 1428년 명선덕 3년, 황상 등에게 더욱 엄한 벌을 내리라고 상소하다. 대사원 조계생 등이 상소하기를, 황상은 젊어서부터 아첨하느라고 듣기 좋게 꾸미는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낯빛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왔고 교만하고 음탕한 행동을 방자히 행하여 위압의 명칭을 얻었으며 절의 기무와 더불어 첩을 서로 다투어서 더러운 소문이 중외에 자자하게 들리어 식자는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사온데 외람하게도 공고를 받아 정부 6조에 초탁천전하여 중노를 놀라게 하였으니 마땅히 괘씸하여 스스로 새롭게 하여 마음과 생각을 세척하고 명예와 절조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상을 당하여 바야흐로 최질의 복중에 있으면서 슬픈 것을 잊고 여색에 빠져 비밀이 창기를 불러 남몰래 빈소 곁에서 가늠한 바 있고 총묘에 흙이 미쳐 마르기도 전에 2번이나 창기의 집에 가서 음행을 마음껏 행하였으되 기탄 없었으니 그 행동은 마치 금수와도 같은 것이어서 이미 사람이 아니온데 또 질투심을 발로하여 밤중에 기생집에 이르러서 머리를 자르고 옷을 벗기고는 몸소 때려서 상처를 내게 했으니 그 대륜을 어지럽히고 강상을 무너뜨림이 이보다 심한 것은 일찍이 있지 않았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난다 하였사온데 오늘의 소행으로 본다면 황상이 평일에 성상께 향한 마음을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이순몽은 천성이 광혹하고 또 재능과 행실이 없는데도 다만 공신에 맏아들이라 하여 벼슬이 이품에 이르렀으나 일찍이 근신함이 없었고 여색을 탐하여 감순하는 날은 임의로 직소를 떠나 평복미복 차림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피하여 도보로 가서 황상의 첩을 도둑질하여 간통하다가 드디어 머리를 깎이고 옷을 벗기게 되는 등 그 몸을 욕되게 하였으니 그 마음과 행실을 논하면 시정의 무리보다 심하오며 더군다나 황상은 충의를 같이 맹서하여 그 친이가 형제와도 같은 사이에 감히 짐승의 마음을 품고 참아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니 어찌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일이 발각된 뒤에도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이 뻔뻔스럽게 조정의 낯을 들고 나왔고 또 기생을 빼앗아 그의 사저에 데려다 두었으니 그 파렴치한 마음도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황상을 장형에 처하고 숙무 외방으로 내쫓는 것으로 그친다면 밝으신 조정의 악한 자를 징계하고 풍속을 가다듬는 의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바라옵건대 명을 내리시와 황상을 밖으로 내쫓고 순몽의 직첩을 거두시고 이로써 황엄한 무리를 징계하고 강상을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상소한 말 가운데 불경한 말이 있다 하여 조계생과 집의 안승선, 장령송포, 조서강, 지평 김경 등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였다. 소가운데 말한 바 기무와 다툰 첩이란 바로 창기 가히이니 그는 뒤에 태종이 노래를 잘한다 하여 궁중에 들이어 총애한 바 있고 드디어 옹주로 봉하였는데 그것을 말하여 더러운 이름이 중외에 자자하게 들리어 식자들이 수치스럽게 여겼다 하여 신하로서 휘피해야 할 의리의 어김이 있다 하여 이러한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요약하면 황상은 젊어서부터 아첨을 좋아하고 간사하게 자신을 꾸며 그로 인해 벼슬이 높아지자 음탕하고 교만한 행동을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에 기무와 가히야를 놓고 대낮 혈투를 벌여 백성들의 웃음거리를 제공한 적도 있는데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순몽과 기생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니 이제 늙어 노망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순몽도 엉뚱하고 약간 정신이 이상한 자이며 재능도 없는데 다만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영양군에 봉해졌던 공신 영양군이 응해 양자가 되어 벼슬이 높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자중하지 않고 여자들을 욕심내 평민 복장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황상의 첩을 도둑질하려다가 걸려 머리를 깎이고 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당했으니 공신들의 행동이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낯을 들고 조정에 입궐하니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문제의 그 여자를 집에 모셔놓고 있으니 그녀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왕도 잘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소로 미뤄볼 때 황상과 이순몽이 다시 기생 때문에 치고받고 싸움질을 했고 이순몽이 황상의 무리들에 붙잡혀 머리카락이 잘리고 옷이 찢기는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상소 내용을 읽다가 갑자기 불쾌한 말이 있어 상소문을 연명으로 올린 자들인 대사원, 조계생과 집의 안승선 그리고 장령송포와 조서강,
지평, 김경 등을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말이란 앞서 황상과 기무가 서로 다툰 첩이 바로 창기 가이아였는데 태종이 그녀를 후궁으로 맞이하여 백성들의 비웃음을 샀다는 대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 사건을 상소한 장명과 지평 등을 의금부에 가둔 것인데 태종 7년 황상과 기무가 기생 가이아를 놓고 싸움질을 벌여 왕은 그녀에게 공신될 싸움을 유발한 죄인이라 장 80대를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뒤 태종이 그녀를 슬그머니 취한 것이니 백성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 상소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1414년명 영락 12년 소령대군의 이름을 호에서 보로 고치다. 소령대군의 이름을 고쳐서 호를 보로 하고 제사자종을 성령대군으로 삼았다. 궁인의 아들 비와 인을 정윤으로 삼고 인의 어미 신씨를 신령옹주로 삼았으니 중궁이 비었다. 홍씨를 해선 옹주로 삼았으니 보천의 기생 가이아였는데 처음에 가물을 잘하였기 때문에 총애를 얻었었다. 이순몽을 탄핵하는 대사원 상소문 가운데 이런 일로 백성들의 비웃음을 샀다는 말에 세종은 아버지를 욕하는 자들이라 판단해 그 상소와 연관된 자 모두를 감옥에 쳐넣은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아비를 욕하는 것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법인데 감히 신하된 자들이 연명으로 임금의 아비를 흉보는 일이 있었으니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실록에 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 이순몽도 황상이나 곽충보만큼이나 대간들에게 간통죄로 탄핵을 자주 당했던 인물로 사관은 이순몽의 추문을 자세히 실록에 실었습니다. 이순몽은 태종 5년인 1405년 상호군의 벼슬을 시작으로 세종 1년인 1419년 우군절제사로 이종무, 무박 등과 함께 대마도 정벌에 나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집안에서 내려오는 전설 하나를 소개하면 그가 젊은 시절 호미로 밭을 갈다가 큰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항아리 속에는 불덩어리에 푸른 눈을 가진 벼간 화끼라는 귀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순몽은 이 귀신을 물리쳤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무관으로 발탁되어 대마도 정벌에 큰 공을 세워 나라에 이름난 장수가 되었다는 것인데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라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가 묵과에 급제하고 불과 2년 만에 이런 파격적인 관직을 제수받았던 것은 왕자의 난으로 공을 세운 영양군 이응의 양자로 들어간 뒤부터입니다. 그에 대한 사원부의 탄핵이 자주 있었던 것은 원래 여자를 좋아해 간통 사건을 자주 일으킨 것도 있었지만 막대한 토지를 점유, 재산을 많이 늘렸고 고리대로 불을 쌓아 백성들의 원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자그에 따르는 추문들이 잇따라 실록에 기록되었으며 이순몽의 서자 이석장은 단종 1년인 1453년 6월에 아비의 첩이었던 복음을 간통한 죄로 국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금부에 잡혀온 이석장은 뻔뻔스럽게도 아비보다 먼저 상단하였다고 주장해 모인 사람들을 기가 차게 만들었는데 이석장은 결국 투옥된 지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옥중에 있으면서 같이 붙들려왔던 아비의 첩인 간부와 간통을 했음이 밝혀져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간부는 옥중에서 쌍둥이 여자아이를 낳다 한 아이가 먼저 나오고 다른 아이는 손 하나만 나오다 낳지 못하고 옥중에서 죽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의 뜻을 어기면 천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 기사는 공신들이 쟁탈전을 벌인 기생 가이아를 후궁으로 들인 태종이었습니다.